수아 환자 상태 악화. 빨리 오세요. 가쁜 숨을 몰아쉬는 수아. 그리고 의료진의 다급한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심정지 위험입니다. 그 순간 정희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발 제발 이 아이를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중환자실 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긴박했습니다. 살려야 한다 제발.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심장은 자신도 모르게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윤정이는 새벽 5시에 어둠이 채 걷히기도 전에 일어나 작은 반지하 방의 주방등을 켰습니다. 조명은 희미하게 흔들렸고 오래된 형광등 특유의 윙하는 소리가 방 안에 잔잔히 퍼졌습니다. 그녀는 먼저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낡아서 손때가 잔뜩 묻은 도시락통을 꺼내 밥을 펐습니다. 아침부터 허리를 굽혀 움직이는 모습은 익숙함과 피로가 동시에 묻어 있었고 그녀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밥 냄새가 퍼질 즈음 방문 쪽에서 약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급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5살 손녀 수아가 작은 몸을 움츠린 채 이불 속에서 힘겹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볼은 약간 붉었고 입술은 마르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손녀 이마에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어우, 열이 또 오르네.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속에는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약 봉지를 뒤적이며 수아에게 물과 해열제를 건넸습니다. 수아는 약을 삼키는 동안 작은 얼굴을 찡그리고 힘겹게 숨을 뱉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조여드는 듯 했습니다. 밤새도록 수아의 상태를 지켜봤지만 열이 내렸다가 다시 오르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녀는 혹시 더 큰 병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애써 떨쳐냈습니다. 이른 오전 6시 정희는 일터에 나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곳은 근처 전통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곳이었고 새벽부터 반죽을 치고 재료를 손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를 혼자 둘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며 잠시 망설였고 결국 주인 아주머니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손녀가 많이 아파서 출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자를 보내고 난 뒤에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월급이 하루 일당으로 계산되는 구조였기에 하루 쉬는 것은 곧 생활비에서 큰 손실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수아는 얕은 잠에 빠졌지만 호흡은 여전히 불규칙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 앉아 멍하니 식탁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쌩쌩 불어오며 낙엽들을 쓸어갔고 먼지 섞인 바람은 오래된 창문 틈 사이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두 손으로 따뜻한 물컵을 감싸주며 마음을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불안은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정희는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는커녕 지금 손에 쥔 돈은 몇 장의 1,000원짜리와 동전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오래전 남편이 떠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짐을 싸고 떠났던 남편, 갓 태어난 딸을 데리고 혼자 된 그날부터 정희의 인생은 늘 생계를 위해 뛰는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신의 딸마저 너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등지며 손녀만 남기고 떠난 사건은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그녀는 오늘만큼은 손녀를 살피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다 수아의 기침이 갑자기 깊어지며 그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아는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을 움켜쥐며 괴로워했고 작은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과 교통카드 하나뿐이었습니다.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는 마른 입술을 다물고 수아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손녀의 등은 뜨거웠고 작은 몸에서 나는 열기는 정희의 심장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골목길로 뛰어나갔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골목 끝 버스 정류장에는 출근길 사람들로 북적였고 어딘가 급한 표정의 사람들이 이어폰을 꽂고 바삐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버스 번호판을 초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수아의 호흡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작은 손끝은 차갑게 씻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모두 바쁜 눈빛으로 지나쳤습니다. 그 순간 수아의 몸이 축 늘어지며 정희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수아야, 제발. 정희는 온몸이 떨리는 수아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대로 기다렸다가는 정말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멀리서 다가오는 한 택시에 고정되었습니다. 정희는 숨이 찬 목소리로 그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앉아있던 사람들이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희는 손녀를 품에 안은 채 그대로 도로 위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목적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살려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의 절박한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택시가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고 뛰어내릴 듯한 자세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운전기사는 당황한 얼굴로 조심하세요라고 외쳤지만 그녀는 이미 수아를 품에 안고 병원 응급실 입구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문은 자동으로 열렸고 안에서는 간호사들과 보호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고 정희는 공포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이 상태가 급해 보입니다. 스트레처 준비해요. 근처에 있던 간호사가 재빠르게 외쳤습니다. 의료진 2명이 달려와 수아를 들것 위에 옮겨 실었고 정희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대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응급 장비의 B- 소리와 의료진의 빠른 움직임은 정희의 심장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중환자 감시 장비에 연결된 수아의 심장 리듬은 불규칙했고 산소 포화도는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많이 떨어졌어요. 바로 소아과 전문의를 호출하세요. 의사는 침착한 목소리였지만 표정에는 긴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그만 몸을 떨며 의료진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계속 외쳤습니다. 제발, 제발 이 아이만 살려주세요. 곧이어 회색 슬랙스에 정갈한 흰 가운을 입은 한서연 의사가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절제되어 있었고 표정은 철저히 관리된 듯 차분했습니다. 환자 상태는? 짧고 정확한 질문에 의료진은 상태를 보고했습니다. 서연은 차트와 모니터를 빠르게 훑어보며 심장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정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보호자분, 아이 상태가 심각합니다. 오늘 안에 CT와 심장 초음파를 포함한 정밀 검사가 진행되어야 해요. 정희는 불안감에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그런 검사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서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납 보증금으로 최소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정희는 숨이 턱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정희는 수중에 있는 돈을 떠올렸습니다. 1,000원짜리 몇 장, 그리고 동전 몇 개. 통장도 이미 잔고가 바닥이 나 있었고 빚 독촉 문자조차 오늘 아침에 또 도착했었습니다. 보증금이 없으면 검사를 못하는 건가요? 정희의 목소리는 거의 들릴 듯 말 듯 떨렸습니다. 서연은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급시술은 가능하지만 정밀 검사는 보증금이 없으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정희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흔들리는 다리를 간신히 버티며 두 손을 모아 서연에게 몸을 숙였습니다. 선생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는 제 마지막 가족이에요. 오늘만 좀 도와주시면. 정희의 말은 절박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잠시 정희의 얼굴을 바라보았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서는 또 다른 환자가 들것에 실려 들어오며 소란이 일었고 간호사들은 빠르게 움직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불만을 토로하며 직원에게 따지기도 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정희는 점점 더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절박함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다시 한번 환자 차트를 보며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저희 병원은 규정이 엄격합니다. 보증금 없이는 검사 진행이 불가능하고 약속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은 정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희는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빌게요. 제발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응급실 바닥에 부딪혀 조용히 퍼졌습니다. 주변의 시선들이 정희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고 누군가는 불편한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의료진 일부는 서연을 바라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규정과 의료 체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철저히 감정을 통제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정희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지다 꺼낸 낡고 해진 펜던트가 서연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연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그 펜던트를 두 손에 쥐고 말했습니다. 이건 내 딸에게 마지막으로 쥐어준 거예요. 혹시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그 순간 서연의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돌려 표정을 감춘 뒤 짧게 말했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를 지속하겠습니다. 보호자분은 잠시 대기해 주세요. 그리고는 뒤돌아 걸어나갔습니다. 정희는 펜던트를 꼭 쥐고 떨리는 어깨를 스스로 감싸 안았습니다. 응급실의 공기 속에는 긴장과 불안, 그리고 다가올 무언가에 대한 예감이 묵직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정희와 서연,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첫 번째 균열이 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한쪽 의자에 앉은 정희는 손에 쥔 펜던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작고 해진 금 속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고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빛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펜던트를 손가락으로 어루만지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수아가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로 이미 10여 분이 지났지만 정희에게는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 할 텐데. 그 마음만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유리창 너머에서는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모니터 불빛이 실내 곳곳을 번갈아 비추었습니다.
정희는 의료진의 이런 모습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도 다른 곳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문턱조차 넘을 수 없는 높은 벽, 단단하게 닫힌 냉정한 규칙들, 농사일과 장사일을 전전하며 하루벌이를 해온 자신에게는 멀고도 낯선 세계였습니다. 얼마 뒤 서연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아이는 수아는 괜찮은가요? 서연은 감정이 읽히지 않는 얼굴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어요. 하지만 상태가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정희는 안도의 숨을 쉬면서도 마음 한켠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서연은 차트 몇 장을 넘기더니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이가 반복적으로 호흡곤란을 겪어온 기록이 있나요? 정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열이 많이 나고 숨을 헐떡인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형편이 안 돼서 큰 병원은 못 갔습니다.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고 서연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필요한 검사는 모두 중환자실에서 진행 중입니다. 서연은 단호했지만 그 말 속에는 약간의 주저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마음 한편에 다른 생각이 자리 잡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정희는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아까의 반응이 떠올랐습니다. 펜던트를 보는 순간 잠시 멈춘 표정, 그리고 흔들리던 눈빛. 그 순간이 그녀의 마음속에 묘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혹시 이 아이와 무슨 인연이라도 있는 걸까? 잠시 후 한 간호사가 서연에게 다가와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서연은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VIP 회의 소집됐습니다. 바로 올라가시랍니다. 간호사의 말은 낮았지만 정희도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정희를 바라보았다가 차트를 간호사에게 넘기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곧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대기하세요. 서연이 자리를 떠나자 정희는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 하필 지금 회의지? 수아는 아직 위험한데. 그녀는 응급실 전체를 돌아보았지만 다들 너무 바쁘게 움직여 누구도 제대로 눈을 마주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던 중 응급실에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아 환자 산소포화도 떨어집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정희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가 막아섰지만 정희는 문을 붙잡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몸 위로 여러 명의 의료진이 몰려 있었고 수아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자 다리가 풀려 제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제발 버텨다오. 저도 모르게 손이 떨리며 바닥을 짚었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갑자기 더 차갑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서연이 급하게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회의실에서 무언가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은 듯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의 상황을 보고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상태 어때요? 의료진은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고 서연은 차트를 받아들고 눈을 좁혔습니다. 지금 당장 심장 초음파 들어갑니다. 자리 잡아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명확했습니다. 정희는 그녀의 단호한 명령에 한 가닥 희망이 조금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깊숙이 묻어둔 무언가가 다시 고개를 드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초음파 장비가 준비되는 동안 정희는 다시 펜던트를 꺼내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딸아, 너라도 도와줘. 그 순간 서연의 시선이 잠시 펜던트에 머물렀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검사 시작합니다. 서연이 다시 장비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 짧은 눈빛의 파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병원 안에서 무언가 거대한 진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은 정의와 수아, 그리고 한서연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장 초음파 영상이 모니터에 떠오르자 응급실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의료진들은 화면을 주시했고 서연 역시 눈빛 하나 흐트러짐 없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검사실 유리창 너머에서 양손을 가슴 위에 포개고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뒤엉켜 있었고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결과가 출력되기까지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정희에게는 한 세월만큼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출력된 진단지를 본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심장 기능이 정상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즉시 추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해요. 그녀의 말은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위기감을 감추지 못한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손목이 휘청하며 유리창에 기대었습니다. 추가 검사는 고난도 장비가 필요합니다. 중환자실로 옮기세요. 서연은 의료진에게 다시 한번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옮기는 순간 문제는 다시 등장했습니다. 한 선생님, 행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보증금이 아직? 행정팀 직원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지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아이 상태가 어떤지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연은 낮은 목소리였지만 날카로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은 주춤하며 뒷걸음질했지만 규정이란 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장님 지시입니다. 모든 고가 검사는 보증금 이후로. 그 말은 정희의 가슴을 또 한 번 짓눌렀습니다. 정희는 힘없이 무너질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보증금 제가 지금은 정말 없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펜던트를 꼭 잡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아는 들것 위에서 작게 헐떡이며 여전히 위태로운 호흡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깊게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내면에서 치열한 싸움이 일고 있었지만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환자실로 이동합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그 말에 의료진은 안도의 눈빛을 보냈지만 행정팀 직원은 당황한 듯 표정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병원장님께 보고하세요. 그 전에 아이부터 살립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멈출 수 없을 만큼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지만 서연은 정희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희가 쥐고 있는 펜던트에 잠시 시선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중환자실로 향하는 복도는 길고 조용했습니다. 양쪽으로 긴 형광등이 이어져 있었고 그 아래로 환자 침대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정희는 서연과 의료진 뒤를 따라가면서 자꾸만 펜던트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 그녀는 의문과 감사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병원장에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병원장은 VIP 응접실에서 곧 있을 재단 감사 준비를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뭐라고?
보증금 없이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고? 그의 얼굴은 단숨에 굳어졌고 커피컵을 내려놓는 손이 떨렸습니다. 한서연 선생님이 책임을 진다고. 비서의 말에 병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장은 다시 지시했습니다. 재단 이사진이 오기 전에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라고 해요. 필요하면 서연을 불러오고. 그 말은 협박과도 같았습니다. 병원 내부는 순식간에 긴장감이 더 깊어졌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하자 의료진은 수아를 안정장치로 옮겼습니다. 정희는 그 과정을 멀찌감치 바라보며 두 팔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지난 세월의 기억들이 뒤섞인 채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어린 딸의 기억, 그리고 떠나간 남편, 혼자 버텨야 했던 지난 날들, 모든 것이 하나의 매듭처럼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서연은 수아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의료진에게 지시를 내리며 최대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시선이 다시 정희에게 닿았습니다. 정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딸도 아플 때 병원에 못 데려갔어요. 그 아이 결국.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의 표정에는 순간적으로 미세한 파문이 번졌습니다. 그 파문은 오래전 기억 속으로 잽싸게 이어졌습니다. 차갑던 겨울, 고아원 앞에 놓인 아기 바구니, 얼굴조차 흐릿하게 기억나는 어느 여자의 울음, 그리고 자신의 손에 쥐어졌던 낡은 펜던트. 서연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감정을 감추었습니다. 마침 한 간호사가 다가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환자 가족 기록인데요. 뭔가 이상해서요. 그녀가 속삭이자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류 끝에는 오래된 출생 기록, 고아원 전달 요약서, 그리고 펜던트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서류를 손에 쥐고 강하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수아가 살아만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손을 모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정희도 서연도 알지 못한 채 거대한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은 곧 두 사람의 삶을 걷잡을 수 없이 흔들어 놓을 폭풍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병원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중환자실의 문이 닫히자 복도는 더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정희는 문 앞에 놓인 의자에 거의 쓰러질 듯 앉아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손바닥에서 긴장과 공포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문틈 너머에서 들려오는 의료진의 분주한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수아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시간조차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반면 서연은 중환자실 안에서 의료진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심전도는 불안정했고 산소 포화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빠르게 움직이며 추가 장비를 연결하고 있었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서연 역시 마음속 깊은 곳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몇 분 전 받은 서류, 자신의 출생 기록이 담긴 그 서류가 계속 머릿속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혈압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간호사의 외침에 서연은 번개처럼 모니터를 확인하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바로 약물 주입하세요. 호흡 보조 장비는 최대치로 올리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공포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이렇게 떨리는 거지? 중환자실 밖 복도에서도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병원장의 비서는 서둘러 복도로 내려와 정희를 찾았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정희는 놀라 눈을 크게 뜨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비서는 공손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장님께서 보호자분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중요한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하시네요. 정희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병원장이 나를? 그녀는 수아의 상태가 더 나빠진 건 아닐까 걱정하며 비서를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마음은 점점 가라앉는 듯했고 숨도 쉬기 어려울 만큼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병원장실에 도착하자 비서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병원장이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정혜 씨 맞죠?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두 손을 모으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장님. 병원장은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증금 문제로 담당 의사가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말에 정희의 심장은 다시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병원장은 교과서 같은 말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수천만 원이 오가는 정밀 검사와 시술을 허가할 때에는 반드시 보증이 필요합니다. 정희는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가진 돈이 정말 없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까지 굳어갔습니다. 병원장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한서연 선생은 실력도 좋고 성과도 뛰어난 의사입니다. 하지만 이번 거는 솔직히 무모한 선택이에요. 그녀를 곤란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보호자분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희는 그제야 병원장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규정을 강조하면서도 사실상 서연을 압박하고 그녀의 판단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면 되는지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장은 책상 위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서류는 의료 책임 면제 동의서였습니다. 쉽게 말해 무슨 일이 생겨도 병원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여기에 사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의 치료가 어렵습니다. 정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인을 하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겨도 병원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건데. 그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택권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곳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고 사인을 하려던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서연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들어왔습니다. 병원장은 찬바람 같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선생, 지금 환자 곁에 있어야 할 시간이 아닌가요? 서연의 턱선이 굳어졌고 숨결이 빨라졌습니다. 제가 허락하지도 않은 서류에 환자 보호자를 서명하게 하시는 건 부적절합니다. 정희는 말도 못한 채 둘 사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조용히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이 규정을 어기고 있으니 불가피한 조치였어요. 서연은 한 걸음 다가서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규정보다 생명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두 사람의 대립을 보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툭 내뱉었습니다. 선생님, 그런 건 괜찮아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수아를 살리고 싶어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수아에게 돌아가죠.
그러나 복도로 돌아오자마자 중환자실에서 긴급 호출이 울렸습니다. 수아 환자 상태 악화, 빨리 오세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리며 벽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은 단숨에 뛰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서연이 본 것은 급격히 떨어지는 심장 박동 그래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수아, 그리고 의료진의 다급한 손길이었습니다. 심정지 위험입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발, 제발 이 아이를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마음속 외침은 공기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중환자실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짓눌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수아의 심박 그래프는 들쭉날쭉했고 경고음이 일정치 않게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움직였고 서연은 침착한 얼굴 아래로 드러나는 미세한 떨림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산소포화도 떨어집니다. 약물 준비하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문 밖에서 두 손을 꽉 쥐고 의료진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장면들은 그녀를 압도했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조여드는 듯 했습니다. 제발 우리 수아.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듯 중얼거리며 펜던트를 더욱 꼭 쥐었습니다. 펜던트는 손 안에서 차갑게 식었지만 오래전부터 품어온 죄책감과 그리움은 다시 뜨겁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심박이 조금씩 안정됩니다. 간호사의 외침에 서연은 화면을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수아의 심장 리듬이 서서히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짧게 숨을 내쉬며 의료진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계속 모니터링 하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잠시 뒤 서연은 중환자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다급하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수아는 괜찮아졌나요? 정희의 떨림 섞인 목소리에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그 말만으로 정희는 무릎이 풀릴 만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정희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까 간호사분이 무슨 서류를 드렸던데 혹시 나쁜 소식인가요? 서연은 아주 짧은 순간 눈빛을 숨기려 고개를 내렸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된 종이에 구겨진 자국, 그리고 그 안에 적힌 이름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출생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윤정혜 씨, 잠시 상담실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서연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의아함을 느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담실로 들어서자 조용한 정적이 흐르며 바깥의 소란과 분리된 듯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서연은 문을 닫고 나서야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예전에 아이를 맡기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질문은 정희의 가슴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잊고 살아가고 싶었지만 결코 지워지지 않는 기억.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짚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딸을. 정희의 말은 끝맺지 못한 채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혹시 목걸이 같은 걸 남기지 않으셨나요? 정희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내가 가진 전부였어요. 그 아이가 잊지 않았으면 해서. 펜던트는 희미한 빛을 내며 서연의 시선 앞에 놓였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 미세하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는 펜던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아이가 바로 저입니다. 정희의 손끝이 굳어졌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뭐라고요? 너라고? 정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입술은 말라붙은 듯 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록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목걸이까지. 정희는 눈앞이 흐려지며 깊은 절망과 기쁨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바로 앞에 있었는데 내가 몰라봤네. 그 말은 가슴속 무너져 있던 죄책감의 문을 단숨에 열어젖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마주 섰습니다. 긴 시간 동안 멀리 떨어져 살아온 모녀의 감정이 공기 속에 잔잔히 퍼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감정의 여운을 깨뜨리듯 중환자실에서 경고음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수아 환자 상태 악화, 의료진 전원 호출합니다. 정희는 비명을 지를 뻔하며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서연 역시 얼굴이 굳어지며 재빠르게 뛰어갔습니다. 방금 막 진실을 마주한 두 사람에게 또 다른 위기가 눈앞에서 다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의 문이 거칠게 열리자 내부의 경고음이 한층 더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심박 다시 떨어집니다. 산소 포화도 70% 이하입니다. 의료진들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렸고 장비의 불빛은 빠르게 깜빡였습니다. 정희는 문 앞에서 두 손을 떨며 붙잡고 있었고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선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 서연이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충격은 수아의 위기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직 단 하나. 사람한다오 제발. 그 절박함만이 그녀를 버티게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안으로 뛰어들어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심전도 불안정합니다. 약물 다시 투여하고 제세동 준비하세요. 그녀의 지시는 빛처럼 빠르게 이어졌고 의료진들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마스크를 쓴 얼굴 너머로 서연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손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다시 얻은 가족이다. 그 깨달음은 두려움보다 더 뜨겁게 그녀를 밀어붙였습니다. 정희는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눈을 감았습니다. 수아의 작았던 울음, 어린 나이에 떠난 딸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이제야 다시 만난 서연의 얼굴까지. 수십 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을 죄었습니다. 하늘아, 제발 이번엔 데려가지 말아다오 제발. 그녀의 두 손은 펜던트를 움켜쥔 채 차갑도록 굳어 있었고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제세동 준비 완료. 충전 150. 서연은 제세동기 패드를 수아의 작은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기계가 충전되는 소리가 위협적으로 울렸고 정희는 두 손을 입에 가져다 대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시작합니다. 모두 떨어지세요. 서연의 손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수아의 몸이 살짝 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의료진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한 번 더 갑니다. 충전 200.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정희는 문턱에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수아야, 할머니 여기 있다. 버텨다오. 그 말은 유리창을 넘어 닿지는 못했지만 서연은 마치 들린 듯 몸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넌 살아야 해. 너는 내가 지킬 가족이니까. 두 번째 충격이 들어가자 수아의 몸이 다시 움찔하며 떨렸습니다. 모니터의 그래프가 출렁이며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의료진들은 숨을 죽이고 숫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B-B-B 규칙적인 심박 소리가 모니터에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심박이 돌아옵니다. 간호사의 말에 서연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갔고 눈가에는 미세한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듣고 두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일어났습니다. 수아 살았나요? 간호사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아직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니지만요.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그 울음은 절망이 아닌 삶으로 다시 돌아온 작은 희망에 대한 소리였습니다. 잠시 뒤 서연은 중환자실 밖으로 나와 정희 앞에 섰습니다. 정희는 울음으로 번진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모녀의 인연이 지금 가장 절박한 순간에서 서로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는 정희의 심장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서연은 한 걸음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수아는 버티고 있어요. 저도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버려서 이렇게 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만 계속 든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그 시절 누구도 쉽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그 말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정희의 마음을 붙들고 있던 죄책감을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병원장과 비서가 복도로 급히 나타났습니다. 비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병원장은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한서연 선생. 병원장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단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정희는 놀란 눈으로 병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정면으로 그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데 규정보다 우선인 건 분명합니다. 병원장은 서류철을 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이사회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오늘 안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정희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선생님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녀는 불안에 휩싸여 서연을 보았습니다. 서연은 정희를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할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과는 다르게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자신이 선택한 일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수아의 모니터가 안정된 곡선을 그리는 순간 서연은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와 이 사람은 내가 잃었던 가족이니까. 그리고 복도의 공기 속에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조짐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모니터에서 일정한 심박음이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긴장했던 어깨를 조금씩 내려놓았고 모두가 안정된 그래프를 확인하며 안도의 눈빛을 나누었습니다. 정희는 유리창 너머로 수아의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살아주어서 고맙다, 우리 수아야. 그녀는 조용히 속삭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서연은 의료진에게 마지막으로 상태를 점검하라고 지시한 뒤 복도 한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긴장감이 가시는 듯 했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병원장과의 대립, 규정 위반의 책임, 그리고 갑작스레 마주한 자신의 출생의 비밀까지 오늘 하루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정희가 눈물에 젖은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자 그 그림자는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정희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오래전 잃어버린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부름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오늘 처음 들은 그 호칭은 너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들이 조용히 되돌아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아는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고비를 완전히 넘길 거예요. 서연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가 스스로도 그 말을 믿는 듯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눈물을 훔쳤습니다. 너에게 이렇게 다시 말할 날이 올 줄 몰랐다. 살아만 있어줘서 고맙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자 서연은 천천히 다가와 정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 의사와 보호자가 아니었고 오랫동안 서로를 잃어버린 채 살아온 모녀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여운을 가르듯 뒤에서 누군가 기침을 했습니다. 병원장이 서류철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냉정했고 복도 전체에 다시 긴장감이 번져나갔습니다. 한서연 선생, 이사회 보고는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말에 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선생님이 위기에 처하는 건가요? 다 우리 수아 때문인데. 정희는 죄책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제 선택 때문이에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병원장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규정 위반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사회 측에서 조금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연과 정희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원장은 천천히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환자 가족의 사정, 환자의 위독한 상태, 그리고 의료진 전원의 증언을 고려해 이번 건은 징계유예로 결론났습니다. 정희는 놀란 듯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말요? 그럼 선생님은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병원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경고는 남습니다. 하지만 직위나 업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희는 두 손으로 가슴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병원장은 더 말을 잇지 않고 퇴장했고 복도에는 다시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듯 둘 사이에 고요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하니?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어떻게 세월을 메꿔야 할지. 정희는 막막한 마음을 솔직하게 내보였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고민하듯 정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갑자기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서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정희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잃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도 수아도.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듯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뻗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오래된 상처 사이로 따뜻한 새살이 돋아나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수아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작지만 규칙적인 호흡, 붉은 기운이 돌아온 얼굴. 수아의 회복은 기적처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정희는 수아 곁에서 밥을 떠넣어주고
동화책을 읽어주며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서연도 근무가 없는 시간마다 병실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아와 자연스레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수아가 잠든 병실에서 정희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앞으로도 우리 자주 볼 수 있을까? 그 말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스며 있었습니다. 서연은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햇빛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가족이잖아요. 정희의 눈이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창문 밖으로는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한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새로 생긴 희망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딸을 다시 찾았고 손녀는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텅 비어 있던 그녀의 마음 한가운데에 따뜻한 빛 하나가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이제 서서히 세 사람의 새로운 하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